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테슬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두 가지를 얘기할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주 무거운 트윗을 올렸죠. 이 프리 스피치,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보장, 있는 그대로 믿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완벽히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또 완벽히 이거를 프리 스피치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것도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라는 거죠. 이건 어떤 정치적인 선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면을 좀 봐야 돼서 저만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다룬 언론사들의 기사를 토대로 좀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거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좀 아버지랑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좀 줄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고, 미국 내에서 야 저렇게 비싼데 이게 이제 좀 주문량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 폭발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델 3를 제외하군요. 사실상 내년까지 2023년까지도 2023년 초반에도 받기 힘듭니다. 이 인기 있는 모델 X는. 그래서 일렉트랙이 이게 다 조사를 해놨는데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각각 테슬라는 막 바뀌니까요. 모델 X는 심지어 2023년 이게 언제입니까? 4월에 받기도 힘드십니다. 물론 팁이 있죠. FSD 넣고 플랫으로 가고 옵션 다 넣으면은 조금 더 빨라지는데요. 그래도 2023년 전에 안 나옵니다. 기사를 보면은 심지어 가장 인기 없는 모델 3조차도 4개월 내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여기 팁이 뭐라 그러냐면요. 모델 Y 같은 경우도 3도 그렇고 모델 Y는 미쳐 날아가고 있죠. FSD 넣고 여러 가지 당연히 비싼 걸 하는데 차라리 그걸 그렇게 길게 기다리느니 그냥 퍼포먼스를 사라고 아예 그냥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인치 휠에다가 롱레인지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퍼포먼스 사라. 돈 조금 더 주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다. 많이 올라서 롱레인지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격차가 많이 줄었고, 기다리는 시간에 비하면은 그냥 이걸 지불하고 빨리 조금이라도 받는 게 현재로서는 이득이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 졸지에 지금 제 차도 솔직히 날아가는데, 롱레인지도 사람들 강제로 플레드형인가요? S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짜 왜 이렇게 스포츠카에 사람들이 미치는지, 진짜 밟았을 때의 아니 롱레인지죠 저는. 근데도 사실 모델 3 퍼포먼스보다 빠르면 빨랐지 느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짜릿함은 진짜 아주 잘 즐기면서 타고 있는데, 이야기가 조금 샜지만 인기가 이건 사그러들 조짐이 안 보이네요. 결론은 무지막지하게 잘 팔린다. 모델 Y도 2023년 전에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S도 사람들이 돈이 참 많군요. 이렇게 가격을 올렸는데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고요. 여전히 주문량이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텍사스도 그렇고 지금 공장이 잘 도는데도 이렇게 자꾸 주문이 밀린다라는 거는 이러다가 진짜 또 올리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지금도 무서운데, 이렇게 잘 팔리면은 오히려 진짜 팬으로서 후환이 두려울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결국은 별로 없지만 모델도 별로 없죠,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라인업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싼 걸 사면은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팁이 내연기관에도 사실은 적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론 머스크 트윗 보다가 이런 걸 봤거든요. 중고차 가격이 또 뛰었답니다. 2주 사이에. 단 2주 사이에 무려 6%나 더 올라서 이제 평균 값인 걸로 좀 추측이 되는데 65,000불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 기사를 보면은 3년 안 된 것들은 심지어 이제 7만 불에 육박하는 것 같다. 코파일럿에서 이제 조사하기로는, 물론 여기서 내연기관도 조사를 했습니다. 내연기관의 중고차 가격은 1년 동안 무려 41%나 올랐습니다. 또 그런 걸 보면은 테슬라가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는 생각도 계속해서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막 올랐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올랐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 새 차 가격들을 보면은 그렇게 올랐나?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연기관도 그 옵션질 그런 걸로 프라이스를 분산시켜놔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과 지금 반도체 쇼리지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별 인기 없는 차종들을 만들죠. 제가 전에도 이런 리스트나 이런 기사들을 소개했을 때 지금 이 와중에도 할인해서 파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프리 스피치가 안 된다니까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신경이 덜 쓰는 거지. 아예 사람인데 사람들은 서로 이 휴먼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이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미국은 특히 그런 면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을 혐오하거나 너무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뒷면을 그래서 볼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옵션, 그러니까 인기 있는 모델에 있어서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런 모델들로만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분산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연기관도 가격이 안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인기 있는 현대 기아의 SUV라든지 기아 텔룰라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독일 3사의 BMW X5, X7 뭐 SUV 초강세죠. 거기서도 주행보조 빼고 이러면은 심지어 MSRP나 직접 가서 이렇게 픽업할 수 있는 모델들이 또 지역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모델들을 나름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컴프로마이즈해서 그거를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분산돼서 그런 거지. 결국 인기 있는 모델들로만 비교해 보면은 체감하기에는 사람별로 이래서 체감하는 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게 라인업도 별로 없고 옵션도 늘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다이렉트 세일을 하다 보니까 분산되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일론 머스크도 예상했다 그러는데 이 기존 오너들은 너무 기분이 좋죠. 자꾸 오르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모델 Y를 그래서 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고차 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걸 팔아야 되나 없던 마음도 자꾸 이렇게 툭툭 찌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뉴 그로스 페이즈에 들어갔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공장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4개 이제 다 돌죠. 가격 올려도 미친듯이 팔리죠. 자율주행적인 측면 그러게요. 왜 업데이트를 제가 이렇게 못 받고 있는지 되게 신기한데 원래 그전에는 못해도 2주면은 한 번씩은 차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요즘 도통 이런 릴리즈 노트들은 기사나 여러 가지 소식으로 접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무언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지금 계속 심지어는 FSD 베타가 아닌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소소하게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받아서 클라이밋 드로어라든지 차량을 지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지만 디프로스팅 하는 이렇게 녹이는 거지 약간 그런 면들의 편의성을 증가한 업데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선택적으로 지금 뿌리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트위터를 인수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뒷면에 이제 생각해야 될 점들 결론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진짜 참 뛰어난 CEO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크게 잘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뉴 그로스 페이즈라든지 테슬라의 전망이 진짜 밝지만 CEO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가 골로 갈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트위터를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리고 본인 주식을 파는데 트위터에 올려보고 파는 CEO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그런 CEO가 있나요? 내가 주식 파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의견을 듣고 뭐 주식을 판다는지 어떤 큰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트위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일론 머스크
리더십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차지하는 테슬라에 영향을 주는 주식에 특히 그 비중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CEO 리스크로 존재하죠, 회사에. 근데 그 리스크는 이제 없애버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이런 의존하는 게 여전히 위험성은 있지만 뭘 할 때마다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뭘 잘못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SNS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 분, 그리고 심지어 이제 트위터에 지금은 이제 CEO가 아니지만 논쟁이 좀 있죠. 트위터를 만드신 분하고도 언성이 좀, 그러니까 의견이 좀 다르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이제 프리스피치에 더 집중적으로 보면은 사실 트위터도 알고리즘이 돕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윗을 하이라이트 시켜야 될지 그런 것들을 사실 알고리즘이 돌죠.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있고, 어떤 것들을 트렌드에 맞게 해야, 그것부터가 이미 프리스피치에 사실 우리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냐 안 받냐, 인기도를 특정할 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더군다나 이 트위터는 여기 댓글에 보면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완벽히 프리스피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을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아예 보면은 알고리즘을 오픈해라, 뭐 알고리즘을 트위터에 오픈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비교 분석을 하고 본인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또 역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전쟁통 상황에서도 일론 머스크랑 지금 페더로브랑 우크라이나의 부총리인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도 있고 스타링크가 쉬핑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뭘 하든지 좋고 나쁘고가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SNS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봤고 그리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 같은 대단한 사람한테 우리가 트윗으로 찔러볼 수도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마이크로 플랫폼이나 SNS를 실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SNS를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CEO 리스크는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크게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뭔 잘못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트윗도 검열된다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죠. 생각보다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소통하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웰 오르가나이즈 된 것 같다. 그리고 설령 일론 머스크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이런 일론 머스크가 남긴 유산으로 인해서 이게 테슬라에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야 진짜 이런 것들을 아니 이 설비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신중히 투표하라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다음 결과 어떨지 저도 무지무지 궁금한데 이런 중대한 사항들을 일론 머스크 말대로 대중의 어떤 의견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정치적인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고 그것이 자기한테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인 면이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시류를 못 읽고 이렇게 도태되거나 잘못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진짜 뉴 그로스 페이지에 충분히 트위터만 보더라도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